안을 상정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문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운영위원회 문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관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자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허영 의원의 16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허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허영 의원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연소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해서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사기간 연장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활동기한 종료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원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자, 조용해 주세요. 토론 들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회 증감법은 위헌적인 압법입니다.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에게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 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 원안은 부칙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헌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이처럼 위헌적 입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안 원안은 입법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의원 잠시 보복이죠.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20시 19분에 문진석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 2 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혜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분노를 위해 법을 만들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법을 폐지해버린다면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께서 위임한 입법권을 이처럼 사사롭게 남용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정당입니까? 민주당은 특권 계급입니다. 입법부의 권한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법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특권 계급인 것입니다. 권력이 법치를 넘어서면 그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국회 증감법은 이 특권의 명백한 사례입니다. 증감법 제15조의 2, 3항 원안입니다. 국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국회는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게다가 제4항에서는 국회가 징계 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마음대로 수사에 개입하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수사기관이 국회 다수당의 정치 보복, 정치 협박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민주당은 정부 조직법 통과시킨 다음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증감법은 국회 다수당이 검찰놀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청을 뽑아내서 여의도에 심어놓은 꼴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탈취한 것입니다. 입법부가
사법의 권한까지 가져간다면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삼권을 서열화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서열화시키는 것이 특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소급 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감법 원안의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간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제14조 제1항 본문, 즉 위증죄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해놨습니다. 즉, 개정안 시행 전에 종료된 위원회의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뒀던 겁니다.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를 명백하게 위반한 위헌적인 입법입니다. 이 같은 위헌적 소급 입법을 허용하게 되면 또 다른 소급 입법이 남발될 수 있습니다. 소급 입법이 반복되어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병폐를 입법부의 손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운영이 소위에 상정된 9월 23일, 운영이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9월 24일, 법사위 상정 및 통과가 된 당일에도 이 같은 소급 입법의 폐해를 이야기하며 반드시 삭제되고 위헌적 입법안은 폐지돼야 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묵살됐습니다. 진정 소급표 삭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 같은 문제는 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토론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전에 기습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승인과 징계 요구권 그 부분까지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이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당초에 개선해보겠다라고 하더니 계약을 한 겁니다. 좀 고쳐보겠다더니 오히려 더 해괴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법사위원회에 추미애 검찰청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의장님 송구합니다만 우원식 의장보다 권력 서열이 높은 거군요. 민주당 안에서는 선출 권력에도 서열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마저 민주당이 원하면 누구든지 골라서 고발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이 증감법이 얼마나 위헌적인 악법인지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론이 따가워지자 그제서야 놀라서 부랴부랴 허겁지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죠. 무엇보다 증감법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왜곡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이 무더기로 증인을 불러놓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찍은 다음에 선택적으로 위증죄를 걸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소급 적용 금지라는 헌법의 한계까지 무시했듯이 제멋대로 살생부를 만들어서 정치적 탄압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인민재판이 더 노골적으로, 더 잔혹하게 국회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법사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민주당은 동거녀를 흉기로 폭행한 전과 구범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반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이미 허위 스캔들, 허위 사실로 드러난 소위 연어 파티 스캔들을 두고서는 멀쩡한 검사와 수사관을 불러내 거짓을 사실로 바꿔치기 하라며 겁밥하고 집단 린치를 했습니다. 이처럼 정과 구범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면 의인이고 성실한 검사라도 민주당을 거역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만약에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들이 위증을 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부터 민주당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모조리 증인으로 끌어내고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나 보자라는 심산으로 부모, 자식까지 털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티끌이라도 찾아내면 그 다음에는 권력에 줄선 사정기관들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의원 여러분, 법은 정의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증감법이라는 그릇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명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PPT 자료를 현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료 번호는 11번입니다. 증감법이라는 그릇에는 오직 복수와 증오, 그리고 협박만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완성되었을 때는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법과 정의에서 이탈했을 때는 가장 사악한 동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단 한 줌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 사악한 행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헌법이 금지한 소급 입법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두환 신군부가 야당과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만들었던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의 제1조는 정치적,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정치 풍토를 쇄신하고 도의 정치를 구현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조, 그 대상자를 1979년 3월 12일부터 1980년 10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상자로 국회의원, 정당의 당직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김영삼, 김대중 등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치인을 탄압하는 악법이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국회 증감법과 신군부의 일명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정치 탄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소급 입법 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어기고 태어난 위헌적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법이 닮았다는 것은 두 법을 만든 집단이 서로 닮았다는 뜻입니다. 과거 젊은 시절 군부 독재 타도를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군부를 닮아갑니다. 김대중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전두환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젊은 시절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던졌던 그 많은 짱돌은 이제 본인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 이곳에 임석해야 할 국무위원이 자리에 부재합니다. 저는 지금 전화 중이신가요? 의장님, 현재 필리버스터에 임석해야 할 국무위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바 조속히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잠정 중단하고 부재의 이유와 그리고 부재의 상황이 사전에 원내 지도부에게 혹은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 이 자리에 임석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중단토록 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 국무위원이 없는 이유는 이 법 소관이 어느 국무위원회에 속해 있질 않는 법입니다. 이 법은 국회 거니까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이나 여기 앉아 있으면 됩니다. 사무총장 있고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국회 겁니다. 국회 사무처 소관법이 아닙니다. 자, 계속하시죠. 네. 소관이 정해지지 않은 법안, 얼마나 급하게, 얼마나 엉성하게, 얼마나 대충 만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24일 목요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모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은 하늘처럼 무거워야 한다. 버젓이 거짓말하고 책임을 안 지는 길을 여는 건 직무유기라며 국회 증언감정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민주당은 말과 삶이 모순됩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투기꾼이며 성추행을 두둔하는 페미니스트이자 자식을 미국 유학 보낸 반미주의자이며 일본산 제품을 애용하는 반일 선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외치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물 마시듯 거짓말을 해왔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정당 소속입니까? 과거 김대엽 병풍 사건부터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생태탕 거짓말, 후쿠시마 핵 폐수, 청담동 가짜뉴스, 최근 AI를 이용했는지 음성 변조했는지 아직도 밝히지 못하는 찌라시 수준의 의혹 제기까지 도대체 어느 정당에서 나왔던 거짓말입니까? 직업적 음모론자이자 가짜뉴스 유포자인 김어준에게 찾아가 허구한 머리를 조아리며 이번에 출마했다고, 이번에 당선됐다고 하면서 비로하기 짝이 없는 문안 인사를 올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정당입니까? 최근에는 지라시 수준의 잡서를 국회 회의장 안에 들고 와서 대법원장을 쫓아내야 한다며 헌정을 유린하고 지라시 남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의원들을 엄호하고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폐수로 선동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 뻥끗 못한 채 침묵했던 분들은 어느 당 소속입니까? 국회 안에서는 진실해야 한다면서
정작 국회의원들의 거짓말은 예외라는 것입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거짓말까지 특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만함과 특권 의식에 깊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거짓말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거짓말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 감정법은 입법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집단이 위헌으로 점철된 법을 정치적 복수심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법안의 문제를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7명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 법안의 위헌성을, 이 법안의 위법성을, 이 법안이 악범임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해 주실 의원분들이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헌정사의 부끄러움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당초 원안의 위헌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5조 4항 부칙 2조 소급입법의 위헌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1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국회 증감법상으로는 국정조사 투기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종료 후에는 관련자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간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제14조 제1항 본문, 즉 위증죄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라고 함으로써 개정안 시행 전에 종료된 위원회 증인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 위반이었습니다. 두 번째, 삼권 분립 위반의 위헌성입니다.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15조 2의 3 항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이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수사 행위에 국회가 관여하게 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제4항의 징계 요구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권 분립에 반합니다. 당초 원안은 사실상 국회의장에게 수사 지휘를 하도록 했죠. 의장님이 우리 국회 내에서 검찰총장이 되실 뻔했습니다. 다만 그 바통을 이번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의전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명시된 사법권 침해 그리고 사법권 점령을 추미애 의원의 손에 넘겨진 거죠. 각각 원내 교섭단체에서 지정해야 되는 간사마저도 임명하지 못하게 한 채 한 손을 묶고 또 한 손을 묶으면서 이제는 입법 폭력까지 주도적으로 자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징계는 검사에 대한 징계, 국회의장이든 위원회든 징계 요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토론은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인을 위증죄로
고발한다고 해보죠.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수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수사 완료를 하지 못하면 검사를 징계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수사를 2개월 이내에 끝내라고 압박하는 것이죠. 법안이 당초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선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위증 사실이라며 처벌을 가능하게 했던 법안이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국민의 의원들은 진정 소급표는 위헌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토론이 제대로 허용되지 못했던 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언감정법, 국민의힘 의원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대충 서면 보고받고 대충 형식적으로 끝나는 이 조항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 요소가 있는 진정소급표를 허용함으로써 전례 없는 위헌적 법률임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꾸 소급입법 얘기를 하시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으로 해서 과거에 처벌받지 않게 됐던 것들을 처벌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과거에도 실체적으로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절차적인 공백이 있었던 것들을 그 공백을 메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수정안에서 공백을 다시 생기게 하셨나요?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과거에는 처벌받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과거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그런 진정소급입법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칙 15조 2항은 왜 삭제하셨습니까? 소급입법 적용이 되는 부칙을 이번에 삭제하셨죠?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저는 진정 소급입법 얘기를 자꾸 야당 의원님들이 거론하시면서 마치 진정 소급표에 따른 위헌 인양 문제를 얘기하셔서 이것은 그런 사안은 아니다, 위헌 소지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좀 말씀드립니다. 제 이름도 나오네요. 김은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제 소회의에서 다 논의를 했습니다. 소위원회죠.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는 방식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사전 논의를 하고 그 정리된 것들을 보고받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는 여야 사전협의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왜 갑자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의사봉을 쥐어준 걸까요? 사전에 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사전에 서로 협의된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조치를 결의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절차상에서는 혼란은 없는 문제입니다. 대체로 어제 소위원회에서 다 논의됐던 것들을 오늘 전체 회의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니 소위원회 논의를
존중해서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 소위원회 논의가 소급 입법 허용이었죠. 속절없이 방망이는 두들겨졌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추가 토론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누가 국회의장에게 그리고 국회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수사기간의 연장 그리고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그 같은 권한을 누가 감히 국회에 주어서 사법권을 점령하게 했는지, 준사법기관으로서 지휘하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에서의 논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의 답변을 대신 소개합니다. 본회의에서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있어서도 본회의 의결로 위원회에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데 위임 규정이 마련됐다라고 했습니다. 그 같은 위임 규정은 토론을 종결한 이후에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을 통해서 쓱싹 법사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에게 모든 정권을 허락해 주었죠. 법사위원회에 그 다음 날 속도감 있게 9월 24일에 올라갑니다. 법사위 상정이 됐을 때 저희 국민의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입니다. 분명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 나쁜 범죄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사후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처벌하게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반대 의견을 표시한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충분한 수기와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곽규택 의원입니다. 두 가지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그 고발 대상이 원래는 고발할 수 없었던 대상이다. 그런데 이 증감법을 만들어서 사후에 고발을 하고 처벌하겠다는 거다. 절차에 관한 법도 그 절차가 형사처벌에 미칠 수 있는 것이면 당연히 헌법상의 형법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는 거다. 형벌 불소급 원칙입니다. 분명한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우리 국회 구조상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에서 고발을 논의해서 협의해서 합의하는 구조가 아니지 않나. 수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바 과반의 의결로 고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다 하더라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국민의 의원의 입장이 관철되기는 가능성은 제로죠. 곽규택 의원의 발언입니다. 고발을 한 이후에 2개월 정도 수사가 종료가 안 되면 그 수사기관이 국회에 또 와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을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고 하면 또한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2달이죠. 국회에서 수사기관의 관련자들을 징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곽규택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장 산하에 혹은 고발인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을 지휘하고
수사 지휘뿐만 아니라 징계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외쳤습니다. 법사위원님들, 이런 거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리고 그 특정인을 처벌하고 싶은 그런 심정 때문에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국회가 수사기관 불러다가 2개월 안에 조사 마치자는 이유가 뭡니까? 이에 대한 답은 법사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보고받고 그 담당자를 징계하고 이런 법이 들어있는 것, 그걸 또 운영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켰고 이제 법사위에서 표결로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의 발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법사위원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계시는 분들, 계셨던 분들, 나오실 분들, 나온 분들 철저하게 다 고발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관련자에게 보고를 받고 지휘하고 징계한다? 말이 안 되는 법, 통과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법이 법사위에서 무사 통과가 됐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고발인의 신분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다른 법 체계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원칙과 목적, 내용에서 그리고 수단에서 함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과잉 금지의 원칙 또한 정면으로 배반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민주당의 김남근 의원은 소위에서 이 법의 문제점을 알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법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원칙과 상식에 위배됐는지, 또 역사에 진정소구표를 인정했을 법한 이 비극을 앞두고 갑자기 부랴부랴 더 센 악법으로 개정이 됐으나 후대에 남겨줄 수 없는 이 법이 왜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지 알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김남근 의원의 발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증감법 제15조 5항에는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안에 따르면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 본회의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먼저 전해드리자면 만약에 국조특위처럼 특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이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죠.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또 소속기관의 장은 이곳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수사기관을 불러들여서 보고를 받고 또 징계를 요구하는 흡사, 내란 전담 재판부를 본회의장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또는 전담 검찰청을 법사위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을 놀랍게도 민주당 의원님이 지난 23일 운영소위에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남근 의원께서는 지난 운영소위에서 수사기관이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더더군다나 본회의장 안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가려 토론을 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보고와 징계는 형식적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증감법 제15조 사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일축을 하셨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15조 사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중간보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즉 2달을 넘겨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기간이란 위원회의 기간이며 수사는 2달의 수사기간이 한계입니다.